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직력에서 앞선 충남 아산이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얼마나 정교하게 실행하느냐가 핵심이다. 충남 아산은 4-4 이 두 줄 수비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대전이 공을 잡는 순간부터 인터셉트를 노리는 수비 설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볼을 탈취한 직후에는 손준호가 지체 없이 전방을 향한 킬 패스를 시도하고 그 패스를 받는 데니손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대전 최종 수비진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최근 서울전 4실점 패배에서 드러났듯 수비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득점력마저 주민규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라 공격에서도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밥신이 중원에서 볼을 잡고 경기를 풀어보려 해도 충남 아산이 두 줄 수비로 중앙 통로를 먼저 차단하면 대전의 빌드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전이 공격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이 오히려 충남 아산에게는 역습 스위치가 켜지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규원과 손준호를 중심으로 한 팀 전체의 조직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충남 아산과 달리 대전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 경기 초반부터 흔들릴 위험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대전의 체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충남 아산은 같은 역습 패턴을 반복하며 추가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손준호의 킬패스와 데니손의 스피드로 요약되는 충남 아산의 역습 축구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김천 산모의 스윙 패스 기반 공격 전술과 김포의 흔들리는 팀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박태준이 중원에서 좌우로 패스 방향을 계속 바꿔주면 김포의 3백 수비진은 라인 전체가 옆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떠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포켓 공간에 김주찬과 홍윤상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파고들면 김포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포도 파울리뉴의 빠른 공수 전환과 루안의 개인 기술을 앞세운 크랩 플레이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공격이 결실을 맺기 쉽지 않다. 특히 김포는 현재 구단의 횡령 사건 여파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데다 코리아컵보다 주말 리그 승격 경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선수단의 동기부여 자체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반면 김천 상무는 군인팀 특유의 조직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박태준의 스윙 작업을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반에는 김포가 3백의 밀집도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좌우 전환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수비 조직 자체가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태준의 스윙 패스와 김주찬웅 윤상의 포켓 침투로 이어지는 김천 상무의 공격 패턴이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부천의 명확한 공격 루트와 부산의 흔들리는 동기부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도다. 김상준이 중앙에서 볼을 잡고 경기를 조율하기 시작하면 부산은 초반부터 중원에서부터 상대의 빌드업 방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그 대응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상준의 패스가 갈레고에게 연결되는 순간 부산의 측면 수비진은 압박과 뒷공간 커버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갈레고를 막기 위해 수비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이나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천의 다른 공격 자원에게 노마크 찬스가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 부산도 크리스찬을 활용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팀 전체의 동기부여와 경기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공격이 결실을 맺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은 이번 코리아컵보다 주말 리그 승격 경쟁에 더 집중해야 하는 처지라 조성환 감독이 로테이션이나 체력 안배를 고려한 선수단 운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에는 부산이 수비 위주로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상준과 갈레고를 중심으로 한 부천의 공격 패턴이 반복되면서 실점 위험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천이 명확한 공격 루트와 다양한 득점 옵션을 앞세워 이번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불과 얼마 전 열렸던 리그 맞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귀포에서 제주는 볼 점유율과 경기 흐름 모두를 장악하며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유병훈 감독을 전술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코리아컵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박창준과 유인수가 측면에서 반복하는 원투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의 측면 수비 조직은 이 패턴에 지속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노출해왔기 때문에 박창준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고 유인수가 바깥쪽 공간을 활용하는 조합을 안양이 초반부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양도 김훈과 아일톤을 앞세운 공격 전개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감독의 전술적 대응력에서 이미 지난 경기 격차를 드러낸 만큼 이번에도 쉽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안양의 수비 라인이 제주의 측면 침투에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창민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중원이 여유있게 경기를 조율하며 추가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전반에는 안양이 어느 정도 대형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겠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 리그전에서 드러난 격차가 이번 코리아컵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재현되며 제주가 측면 공격 루트를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는 강원의 새로운 외국인 공격 옵션과 성남의 어수선한 팀 내부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강원은 아부달라가 전방에서 수비 시선을 붙잡아주는 동안 제시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풀백을 무너뜨리는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풀백 유주환과 정승용은 강원의 새 용병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전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제시의 돌파 타이밍을 초반부터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부달라가 문전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기하는 순간 제시나 다른 이선 자원이 그 틈을 파고들면 성남 수비 조직은 순식간에 균열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 성남도 윤민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와 프레이타스의 빌드업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김혜훈 감독 체제가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라 조직적인 대응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심 미드필더 박수빈의 이적설이 선수단 전체의 집중력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남의 주원 싸움은 쉽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반에는 성남이 나름의 조직력으로 버텨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원의 낯선 공격 옵션에 대한 대응 부담이 누적되면서 후반에는 수비 조직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 오랜 시간 다져진 강원의 조직력과 새로운 외국인 공격 자원들의 시너지가 이번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